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젠슨 황이 주식을 파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3분기 상승 하나하나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바이두의 자율주행과 테슬라의 움직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공포와 탐욕 지수 보니까, 자, 어제보다 살짝 내렸습니다. 어저께 5자를 처음으로 보여줬거든요. 51 나왔었는데, 자, 어제보다 살짝 다시 밀리고 있죠. 숫자는 47인데, 여전히 바늘이 놓여져 있는 걸 보게 되면 Neutral Section, 그러니까 중립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중립 구간이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 쉽게 아주 손쉽게 중립에서 그리드, 욕심 구간, 그리고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가기에는 지금 시장의 변수가 너무 많이 현재 놓여져 있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 기관들과 투자들, 그리고 또 이번 금요일 날 가장 중요하죠. 금요일 날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호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운데서 50일, 47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즉 내일 발표가 가장 중요한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공포감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일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4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도 들여다보면요. 자, 일단 선물 시장은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 핵심 부분 3개만 들여다보면요. 다우 지수가 0.20% 상승 중했고, S&P가 0.34, 나스닥이 오늘 0.54입니다. 자, 이거는 최근의 흐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일 이대로 이어진다면요. 이 주식시장 흐름이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S&P, 나스닥. 사실 오늘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 흐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그런 것이 반복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횡보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일단 연준 의장의 잭슨 홀 미팅의 그 어떤 발표를 기다리면서 선물 시장도 그냥 지금은 단타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헤지 펀드들이 들어와서 단타로 빨리 치고 빠지는 그런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갑자기 또 분위기가 삽시간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타 치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바뀌는 그런 리세션 공포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짧게가 방망이를 짧게 잡고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들은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헤지 펀드들이야 그냥 밥 먹고 새벽부터 해서 잠 잘 때까지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 투자들은요 그렇게 하다간 우리 일도 못 하고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개인 투자들은 그냥 워런 버핏이나 이 전설적인 그 투자 그루들이 하는 것처럼요. 투자 그루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길게 좋은 기업을 사서 길게 보유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산이 크게 불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가격 보니까 73 나왔습니다. 자, 오일도 뭐 살짝 오르락 내려가는데 계속 70달러 초반. 오일이 아마 지금 이 70달러 이제 붕괴되고 60달러대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자,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3.8. 뭐 큰 변화 없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제 아래쪽으로 더 떨어져 줘야 됩니다. 3.5 아래로, 더 좋은 것은 3% 아래로. 3% 아래로만 떨어진다면 장기 금리가 아주 지금 테슬라나 이런 고속 성장들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엔비디아 CEO죠. 자, 이 엔비디아 CEO가 이상하리만큼 현재 그 주식을 팔고 있는데요. 자기 주식을, 엔비디아 주식을 팔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현재 1,400만 달러치의 대규모,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죠. 근데 이 1,400만 달러치를 거의 매일 almost daily
거의 매일 주식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만약에 그냥 단번에 거친다거나 뭐 이러면 상관없는데 거의 매일 이렇게 팔고 있다고 하는 건요. 자, 이것은 사실은 지금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죠. 젠슨 황에 대해서요. 그 의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raising questions about his successor. 그러니까 젠슨 황이 이제는 물러나고 후임자를 여기다가 이제 꽂아 넣는 그런 현재 그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월가에서. 자, 지금 이런 의구심이 왜 나오는지 배경도 한번 들여다보면요. 자, 일단은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엔비디아 이 CEO, 이 젠슨 황의 자산이요, 이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3.73빌리언이니까 거의 한 4조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뭐 이것도 개인으로 봤을 때 뭐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얼마나 불어났냐면은 완전히 그냥 풍선 불어나듯이 불어나서 92조 원,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거죠. 얼마 전 여름에 최고치를 찍을 때는 119조 원이었습니다. 120조 원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2조 원. 옛날에 5년 전만 하더라도 3조 원이었는데 3, 4조 원이었는데 지금 92조 원, 거의 100조 원 됐다? 여러분, 이게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묻어두면요, 5년 전하고 5년 만에 그냥 갑자기 거의 100조가 되죠. 4조를 갖고 있던 사람이 100조가 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기업이라고 하는, 즉, 미국 나스닥에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이렇게 빈번하게 겪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이 기술주를 투자하다 보면요, 이렇게 뭐 갑자기 크게, 뭐 갑자기 도약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슬라다, 엔비디아다 계속해서 과거부터 바이 앤 홀드 전략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기업들이 기술 개발이랄지 지금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그런 어떤 그 한 번에 소위 인생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기술들을 다들 갖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도 그렇게 완전 그 기술이 개발됐을 때 그리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나왔을 때는 주가는 그냥 상상을 초월하듯이 뛰어버리거든요.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과 5년 전과 지금은요, 젠슨 황은 너무 다르죠. 그 젠슨 황의 자산이 지금 4조에서 100조가 됐으니까 사실 이쯤에서 이 주식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는 거, 그거 뭐 개인 차원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뭐 해봐야 지금 1,400만 달러인데 100조에서 1,400만 달러면요, 이게 뭡니까? 어떤 규모입니까? 그냥 이거는 애교 수준이죠. 그냥 뭐 파나 안 파나 아무 의미 없을 정도로 그런 수준입니다. 1조도 아니고 1,400만 달러를 내다 팔고 있으니까 이건 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뭐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큰 그 사실은 엔비디아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워낙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 커졌기 때문에 만약에 5년 전에 4조 원 수준인데 매일매일 1,400만 불씩 팔고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염려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수준은요, 이 개인용으로 혹은 가족에 또 뭐 기부하기 위해서 등등으로 이렇게 팔아서 현금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돼요. 자, 그런데 이런 지점을 지금 현재 월가는 의구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미 이 엔비디아에서 젠슨 황이요, 일한 횟수를 따지면은 거의 30년이 넘어갑니다. More than 3 decades.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엔비디아에 몸을 담아 왔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지금 이렇게 30년을 몸 담았는데 특히나 지난 1년 사이에 엔비디아 주가가 가장 고속 성장을 해버립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여러 지점에서 이 젠슨 황이 주식도 팔고 이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어떤 현재 질문을 던지냐면요. 지금 이 회사가 너무 빨리 머추어해진다. 그러니까 너무 조숙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하는 것도 나이에 걸맞게끔 가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이 보면 너무나도 나이가 중학생인데 40대 아저씨처럼 해다닌다거나 그렇게 되면 조숙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엔비디아도 앞으로 이 가야 할 길이 창창한데 너무 빨리 이렇게 조숙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30년을 일한 이 젠슨 황이 이제 본인은 이제 물러나고 그다음 뒤에 이제 후계자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 요런 지금 현재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젠슨 황이 30년 이상 했다? 굉장히 오래 한 거죠. 본인도 건강이랄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이제는 좀 쉬고 싶겠죠. 왜냐하면 충분히 뭐 자산이 불어났고 그리고 본인이 또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
보면요. 사실 이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죠. 젠슨 황에서 이제 후임자가 온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아마존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아마존에 제프 베이조스가 있다가 이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주가 상승이 생각보다 덜하죠. 자,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지금 뭐 너무 섣부르게 젠슨 황이 후계자를 생각한다 이런 것보다는요. 이 젠슨 황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그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월가는 아래쪽에 맨 아래 초록색을 할랬죠. 황 selling shares doesn't look good. 지금 CEO가 이렇게 매일매일 1,400만 불씩 팔아 치우는 것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개인용으로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과하게 거의 지금 매일 팔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요즘 주춤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고, 만약에 지금 또 하나의 의구심은 뭐냐면요. 실제 실적 자체가 아마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는 별로 아니냐, 뭐 이런 지금 그 뒤에서 공매도들이랄지 여러 사람들이 또 의구심을 또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거 아니냐, 실적 발표 전에. 왜냐면 실적 발표가 28일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식을 팔고 있다? 자, 이거는 물론 합법적으로 이렇게 팔고 있지만, 자, 요거는 충분히 이제 의구심 수상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뭐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젠슨 황이 이렇게 팔고 있다?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실적 발표를 보고서 움직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하고 있다가 엔비디아 더 사고 싶은 사람들은요, 기다렸다가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의 바이두의 로보택시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중국에서는요, 이 로보택시, 즉 소위 말해서 이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사업을 바이두가 가장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두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이번 보고를 보니까 1년 전 대비 성장이 굉장히 많이 느려졌다. 그러니까 성장이 굉장히 이제 무뎌졌다라는 거거든요. 자, 일단 파란색으로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로보택시 라이드의 그 숫자가 26%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 그러니까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죠. 올해 그 초에 상반기를 보니까 전년 대비 26% 성장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요,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Down sharply from year on year growth, 184% in the first half 202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23년도에 첫 번째 이 상반기가 184% 성장했거든요. 그 바이두가 이번 그 작년의 상반기는 184% 성장했는데 이번에는 26%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뭐 거의 100% 이상 빠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는 거죠. 너무 빨리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성장할 때는 꾸준하게 더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184% 했다가 26%뚝 떨어지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경쟁 자체가 뭐 지금 이제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바이두의 기술도 사실은 테슬라의 기술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 위에 덕지덕지 단감 보시기 바랍니다. 뭐 레이더 달고 라이더 달고, 이 방식은요, 어떤 방식이냐면은 GM의 크루즈나 아니면은 웨이모의 우리 이 웨이모의 자율주행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구글의 웨이모와 방식이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뭐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구글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거든요. 13개, 14개 이런 그 라이더 달고 또 열 몇 개의 레이더도 달고 카메라도 뭐 또 아주 여러 개를 달고 해서 최대한 많이 달아서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거, 그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에다가 기계만 다 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이제 연습하고 한 지역을 이제 마스터하면 되는 건데, 지금 바이두 같은 경우는요, 우한 지역에 옛날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었죠. 근데 우한 지역 도시에 여기 국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 완전 자율주행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한번 보시면요,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Monthly average 28만 7,500 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만 놓고 보면 매달 28만 7,500번의 우버를 타듯이 이런 사람들이 이걸 탔다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물론 중국의 인구를 고려하면요,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어쨌건 매달 28만 번, 거의 30만 번 이상의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건요, 바이두는 어차피 웨이모랑 다 비슷하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앞으로 시행했을 때에, 지금 현재 이렇게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30만 번씩 라이더가 된다? 이렇게 되면 각자가 갖고 있는 자동차를 만약에 이걸로 쓴다 그러면요, 테슬라 자율주행은 그냥 이렇게 몇 번씩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는 구조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테슬라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형성해서 또 전반적으로 이 자율주행을 또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두가 하는 걸 보면,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가 하는 거 보면요, 지금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을 갖고 나왔을 때의 속도며 모든 것이 다 앞서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걸 월등히 앞지르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또 기분 좋은 소식부터 하나 들여다봐야겠죠. 자, 이 세미트럭 소식인데요. 요즘 세미트럭 관련된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해 드렸고, 그저께도 요즘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왜 세미트럭이 요즘 이렇게 자주 발견되어질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세미트럭이 이제, 그 테슬라의 그 캘리포니아 공장에서요, 지금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한 3분의 2 완성했거든요.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인데, 지금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특히 여러분, 지금 이번에 이 재미난 건 뭐냐면은,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 세미트럭이 보였다는 겁니다. The first ever Tesla semi was seen in Germany라고 합니다. 유럽에 처음으로 당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미트럭이 이 독일의 이 케이먼이라는 데서 아네스웨이르 하노버라는 지역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처음 세미트럭이 독일에서 발견됐는데 유럽에서도 처음이고 독일에 처음이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이제 테슬라가 세미트럭을 이 북미 지역에만 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유럽 시장에도 이제 내놓겠다라는 보관이죠. 자, 여러분, 지금 독일에도 이 세미트럭이 등장한다. 자, 이건요, 여러분, 지금 이 테슬라의 자신감이죠. 왜 그러냐면 세미트럭에는 4680 배터리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번 만들 때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이 절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세미트럭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사이버 트럭을 본격적으로 더 이제 대량 생산을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이제 4680 배터리 수율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괜찮지만, 자, 이제 천군만마를 얻었던 LG, 우리나라 사이에 이 대량 생산이 이제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그 지금 이제 LG가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원래 8월 달에 이제 대량 생산으로 공급하려고 했는데 9월 달이나 10월 초에는 무조건 공급한다라고 조금 연기됐다고 나왔죠. 자, 이게 지금 테슬라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하면요, 배터리에 있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 것들은 좀 이렇게 의심할 게 많지만 지금 이제 한국 LG랄지 삼성에서 만드는 배터리는요, 굉장히 신뢰할 만하죠. 그래서 지금 이 4680 배터리가 LG에서 대량으로 공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세미트럭이랄지 사이버트럭이 활기를 띠는 거예요. 사이버트럭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수율이 속도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델 3, 모델 Y 중심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이제는 사이버트럭과 세미트럭도 많이 팔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팔리는 대중적인 트럭들을 이제 판매까지 하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매출, 딜리버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다시 마진 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특히 세미트럭은요, 마진율이 좋아요. 자, 그렇게 지금 본다면은 테슬라는 뭐 결국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사이버트럭 관련된 소식입니다. 요즘 이 4680이 열기를 띠고 활기를 띠니까 세미트럭 얘기, 사이버트럭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아주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사이버트럭에는요, FSD, 즉 이 풀셀프 드라이빙이 그동안 없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 사이버트럭이 FSD를 9월 달부터 장착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OTA 방식으로 이제 장착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사이버트럭이 그동안 FSD가 없었기 때문에
트럭 경쟁에 있어서는 그냥 경쟁을 하는 거죠. 똑같이. 근데 FSD가 이제 추가되어진다. 그리고 매번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정말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이버 트럭을 이 FSD를 돈을 주고 직접 사서 장기간 이제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굉장히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FSD가 적용되어지고 가동되어진다.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어떤 것부터 적용되냐면 Parking Assistant features will launch in a few days. 자, 며칠 뒤에 Parking Assist 있죠. 그러니까 이 그 파킹할 때 어려울때 파킹을 보조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능을 하게 되면 파킹도 자율적으로 자기가 움직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먼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이버 트럭이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주차하는데 다른 어떤 차보다도 어려움을 겪죠. 왜냐면 큰 트럭이 여러분들 뒤에 뭐가 달려 있고 그러면 주차하기 힘들듯이 아무래도 주차가 이 가장 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을 당연히 추가하지만 파킹 주차 보조 이 특징부터 넣겠다. 이거는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조깅할 때 보니까요. 사이버 트럭을 또 2대나 봤거든요. 색깔 하얀색 입힌 것과랑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막 쑥 지나가 버리니까 찍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는 카메라를 잘 준비하고 있다가 새벽에 조깅하다가 보이면 바로바로 찍으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사이버 트럭이 지금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제 심심찮게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옛날 모델 Y, 모델들이 테슬라가 지나가면 환호성을 질렀고 사람들이 와, 테슬라 간다 이랬는데 요즘 모델 Y나 모델 3가요. 발에 채이듯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는요. 근데 이제 사이버 트럭이 그럴 때가 올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도 이제 자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정말 빈번하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특히나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군용으로도 적용되고 있고 경찰 쪽으로도 지금 많은 경찰서들이 사이버 트럭을 완전 경찰 순찰용으로 쓰기 위해서 테스트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미 얼바인 경찰서, 여기 이제 오렌지 카운티, LA 아래쪽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미 벌써 얼바인 카운티는 사이버 트럭을 경찰차로 쓰기 시작했고, 다른 지금 경찰서도 너도나도 사이버 트럭을 경찰차로 이제 하나씩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여러 공공기관들이 사이버 트럭을 선호합니다. 기관들의 특징에 따라.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Y, 모델 3도 얼마 전에 보았지만 볼티모어 시 자체가 50억, 60억씩 투여해서 그 대규모로 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그 테슬라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사실 전기차 구입한다 그러면 다들 미국의 그 공기업들은요, 테슬라를 당연히 선호하죠. 왜냐하면 가장 신뢰할 만하고 지금 이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게 다르게요. 그래서 아주 지금 사이버 트럭도 자율주행이 이제 가미되면은 훨씬 더 이제 인기를 더 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데이터도요, 재미난 데이터입니다. 자, 지금 유럽발 BMW가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테슬라를 앞질렀다. 유럽 시장에서 막 지금 이게 굉장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독일의 강자 BMW가 테슬라를 숫자, 판매 대수를 앞질렀다라는 건데, 자, 지금 그 숫자 한번 보시면요. 지난달에 지금 7월 달입니다. BMW가 14,869대를 팔았습니다. 테슬라가 14,561대. 그러니까 7월 달만 놓고 본다면 BMW가 테슬라를 조금 더 앞지른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폭스바겐은 12,000대, 볼보 10,000대, 아우디가 8,000대, 머세디스 벤츠가 8,300대 이렇게 내려갑니다. 현대도 6,200대인데, 자, 그동안 테슬라 줄곧 계속 1위를 해왔죠. 근데 BMW가 약진을 하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year to date입니다. 자, 1년 전체를 놓고 본다면 BMW는 97,525대를 팔았고 테슬라는 지금까지 178,700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월부터 8월까지 7월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테슬라가 월등히 뭐 2배 이상은 더 팔고 있죠. 그래서 다만 7월 달에 BMW가 뭐 어떤 나름대로 야심차게 여러 가지 또 프로모션과 정책을 취했겠죠. 뭐 요즘 이쪽 BMW나 이런 회사들이 테슬라 숫자를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딜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 특히 이제 BMW가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BMW 전기차가 나왔는데 일단 뭐 비싸고 이런데 돈은 많이 들여놨는데 안 팔리니까 여기 뭐 전기차 충전 무료 이런 걸 뭐 1년, 2년 이런
이런 식으로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고객을 본인들의 딜러십을 통해서 이제 데려와서 이제 팔게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BMW가 뭐 한 달 더 많이 팔았다 안 팔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BMW 전기차 제가 봤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돈을 소위 말해서 갖다 바르죠. 돈을 발라서 정말 그 멋지게 만드는 건요, 테슬라도 돈으로 바르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더 멋지게, 더 좋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가성비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마진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를 어떻게든 만드는데 괜찮게, 테슬라 자동차들은 질적으로도 괜찮잖아요. 인테리어랄지 또 바깥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는 그렇게 찍어서 만들어냈을 때에 마진율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BMW랄지 다 마이너스거든요. 만들어주고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를 더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한 대 한 대 만들어서 팔 때에 수익을 낼 수 있냐를 고민해야 될 때죠. 더 나간다면 자율주행까지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BMW가 한 달 앞섰다고 언론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처음으로 테슬라를 앞질렀다고 막 언론들이 막 자랑 삼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 한 달만 반짝 지금 올라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테슬라가 여전히 1월부터 8월, 7월까지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마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가 재미난 글을 올려놨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책 강자 미디어들 있죠. 뭐 미국으로 따지면 CNN, 박스 뉴스, MSNBC 등등 있죠. ABC 뉴스까지, CBS까지요. 자, 요런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현재 조회수나 독자 뷰어도 있죠. 이게 영상을 올렸을 때 보는 숫자가 정말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올려놨습니다. 그 위에 지금 빨간색으로 알렸죠. Legacy media continues to plummet in viewers and readers입니다. 그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 뉴스를 올렸는데요, 보는 사람이 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들이 독점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이게 뒤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그 그래프 위에, 맨 위에 있는 검정색 있죠. 이 블랙 라인은 이 ABC, CBS, MBC 같은 이런 메이저 이 뉴스들 있죠. 이 뉴스를 통합한 겁니다. 자, 그거 지금 떨어지는 거 보세요. ABC, CBS, 뭐 MBC 전체 평균을 보니까 그냥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거의 900만에 가까웠던 것이 현재 거의 한 400만 대 수준, 뭐 이런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죠.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CNN, 노란색으로 이게 그 밑에 아래쪽에 노란색이 이제 박스거든요. 박스 뉴스도요, 2020년대 코로나 왔을 때 그때 가장 높이 올라갔고 그때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랏빛도 MSNBC인데 이것도 그때 이제 2020년대에 고점을 찍고 계속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초록색 CNN도 보면요,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습니다. 보는 수가 CNN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게 지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론 머스크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X나 그리고 여러 지금 SNS들이 레거시 미디어들의 이 조회수랄지 또 보는 사람들을 다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뭐 X만 예를 들죠. 트위터죠. 과거에. 그러니까 X만 놓고 보더라도요, X의 사람들이 더 실질적인 뉴스를 더 빨리 올리죠. 그러니까 속도도 빠르고 더 생생한 소식을 직접 찍어서 올려버립니다. 테슬라 소식도요. 그러니까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은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계속 느립니다. 항상 느리죠. 왜냐하면 이 조직이 너무나도 이게 비대하게 굴러가거든요. 기자들이 뭐 사건이 터지면 달려가서 취재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또 검열을 마쳐야 되죠. 뭐 이게 너무나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소셜 미디어들은요, 특히 X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현재 독자들이 바로바로 다 올려버리니까 정말 빠르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겠습니까? 당연히 X나 SNS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뉴스를 빨리 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경쟁력을 계속 잃고 있는 겁니다. 영향력을 잃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 레거시 미디어들은요,
본인들 회사의 그 어떤 정치적 성향에 그대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들의 색깔을 띠게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 개인들이 사심 없이 올리는 그 개인들의 영상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이 독자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만 봐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 테슬라 소식도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유튜브 제 채널을 통해서 자주 더 디테일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그 바뀌고 있는 시대를 좀 보면서,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언론들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뒤처지다 보니까 이런 지금 이 조회수가 뒤처지면요, 광고가 늘겠어요, 줄겠어요? 광고가 기존에 있는 광고도 줄겠죠. 그 광고가 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죠,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더 하게 되고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언론들 제가 레거시 미디어들의 테슬라 보도들을 가능하면 신뢰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다 이런 맥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는 점점 더 기울고 있고 망하는 회사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늘 이런 점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레 정교수였습니다.